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자마자 비정규직을 정규직한다는 그런 정책을 크게 내세웠죠. 그래서 과연 비정규직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좀 그냥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료가 가용치 않아서 이것을 평가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통계청의 그 자료가 이제 구비가 되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 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이슈에 대해서 뭐 별 얘기가 없죠. 그래서 과연 이 비정규직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국민 관심을 좀 벗어난 상태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정말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규직 비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비중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얼만큼 되냐, 그것이 바로 정규직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중앙에 있는 점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우측은 이제 현 정부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도 8월 달에는 그 정규직 비중이 67.2%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7년도 8월 달에는 그 정규직 비중이 67.1%로 떨어지고 2018년도 8월 달에는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는데 정규직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비정규직 비중을 이제 살펴보면 정규직 비중에서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즉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아까 전에 정규직 비중이 내려갔으니까 비정규직 비중은 올라갔겠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도 8월 달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32.8%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 2017년도 8월 달에는 32.9%로 올라갔고 2018년도 8월 달에는 33%까지 증가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는데 왜 비정규직 비중이 줄지 않고 늘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많이 펴니까 어떻겠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은 그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잘 해고도 할 수 없고, 또 기업이 이제 업황이 잘 안 좋으면은 좀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오히려 뭐 자동화를 한다거나 또는 비정규직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이 정부 들어서 많았기 때문에 바로 비정규직 비중이 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시간당 임금 총액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이 변화율은 전년 대비해서 당해년도 얼만큼 변화인지를 얘기하고, 임금 총액은 우리가 정액급여, 즉 이제 기본급여 플러스 초과 근무하면 초과 근무에 따른 이제 초과 급여,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 이것을 다 합친 게 바로 임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당 임금 총액 변화율을 보시면, 자, 빨간색이 이제 비정규직이고 파란색이 이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점선은 이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2018년도에 16.4% 올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전에는 2017년도에는 정규직 근로자는 그 증가율이 3.4%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8.1%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을 18년도에 16.4% 크게 올리니까 시간당 임금 총액, 그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시간당 임금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총액은
크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12.6% 올랐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11% 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제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정규직 근로자의 이제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올랐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정규직 근로자도 이제 시간당 임금 총액을 많이 올렸던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당 임금 총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시간당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월 임금 총액은 과연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파란색이 이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고 빨간색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전에 2017년도에 보면은 정규직 근로자는 그 증가율이 2.4%였는데 그 최저임금 확 올린 이후에 4.4%까지 증가했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4.2%였는데 2017년도에 최저임금 올리기 직전이죠. 근데 최저임금을 확 올린 이후에 2018년도에는 5.4%로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시간당 임금 총액은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간당 최저임금 올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두 자릿수로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을 10.4% 올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두 자릿수로 그 시간당 임금 총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 임금 총액은 보시면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임금 총액에 비해서. 즉 거의 시간당 임금 총액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 총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월 총 근로시간은 2018년도에 주 52시간을 시행했기 때문에 월 총 근로시간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시간당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올렸지만 월 총 근로시간이 줄어버리니까 월간 벌어들이는 임금 총액은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월 총 근로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파란색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빨간색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것인데 자, 2017년도에 정규직 근로자는 그 증가율이 마이너스 0.9%였는데 주 52시간을 시행한 2018년도에는 그 증가율이 무려 마이너스 7.3%까지 뚝 떨어집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7년도에 마이너스 3.2%였는데 주 52시간을 시행한 이후에 마이너스 7%로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월 임금 총액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봤죠. 자, 이번에는 그 월 임금 총액을 좀 세분화해서 직업별로 과연 누가 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 크게 올림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혜택을 입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 증가액, 즉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얼만큼 월 임금 총액이 증가했는지 그 증가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위는 이제 1,000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관리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얼마를 증가했냐면은 52만 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월 52만 4천원이면 큰 금액이 증가한 거죠. 자, 이 관리자는 임금 자체가 월 임금 자체가 대단히 높습니다. 약 월 800만 원 이상 받는 그런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자의 월 임금 총액이 무려 52만 4천 원이 증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 올린 그 시점에 그것을 빌미로
이 임금을 많이 받는 고임금자의 임금이 크게 더 증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정규직 근로자에는 이제 서비스 종사자, 그다음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그다음에 단순 노무 종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임금이 낮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의 임금이 많이 오르기를 기대했는데, 자 보시면 서비스 종사자는 이제 88,000원, 농림업 숙련 종사자는 1,000원 올랐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145,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뭐 단순 노무 종사는 좀 많이 올랐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에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경우는 임금을 많이 받던 관리자가 가장 많이 임금이 증가하게 됐다. 즉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 의해서, 자,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에 누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지 보면, 여기서도 바로 임금을 많이 받는 관리자. 이 관리자 이 경우에도 약 월 한 8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뭐 비정규직이지만은 이제 비정규직 관리자의 경우 이제 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월 임금 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바로 관리자로서 무려 70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경우에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가 주로 이제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인데, 이들의 이제 임금 이제 증가액은 그다지 뭐 높지가 않습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41,000원, 판매 종사자의 경우는 11만 7천원. 그래도 판매 종사는 좀 많이 올랐죠.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는 이제 3만 6천원 증가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8년도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많은 혜택을 본 대상자가 바로 임금을 많이 받던 관리자가 그 임금이 많이 증가했다. 참, 이 경우에도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 정부 초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책을 크게 내세웠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비정규직이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가용한 것을 해서 이번에 보니까 비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비정규직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런 비정규직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정책을 폈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2018년도에 무려 16.4%나 크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과 동시에 상반된 정책을 또 하나 폈습니다. 바로 주 52시간 정책을 펴다 보니까 시간당 최저임금은 16.4% 크게 증가했지만, 주 52시간 정책을 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월간 내가 받는 임금 총액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참 모순된 정책을 왜 폈는지, 즉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것이 증명됐던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바로 정책을 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임금이 또 증가한 그런 대상을 좀 살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고임금, 즉 관리자의 임금이 급상승하는, 즉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했던 그런 직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은 그다지 많이 안 오르고, 오히려 임금을 많이 받던 그런 관리자의 임금이 크게 급증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또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